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요일인 9일 제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10일 오전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강도 강의 등급으로 경남에 상륙해 경상도와 강원도 동쪽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밤 강원도 고성에서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전국 곳곳에서도 소나기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한낮엔 서울이 36도, 광주는 37도까지 기온이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야간 시티버스 투어와 남산타워를 방문하는 등 새만금 잼버리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으로 파행 위기에서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K-팝 공연은 안전사고와 온열 질환자 발생 우려로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나흘째 숨졌습니다. 20대 피의자 최 씨는 살인 혐의가 추가됐고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폭염 속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달 넘게 증가해 재확산 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 환자마저 평년보다 3배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인데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천여 명이 탑승한 급행열차가 탈선해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탈선한 열차 객실에는 아직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뒤 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오는 목요일 부산에 상륙하면서 이틀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거센 바람과 함께 비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윤영 기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타한 일본 오키나와. 초속 52m에 달하는 강풍과 300mm가 넘는 물폭탄에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현재 위성으로 본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2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강도 강으로 북동진 중입니다. 카눈은 당초 동해안 일대를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는 목요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금요일 새벽 3시 강릉 북서쪽 약 150km 부근에 도달하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 11일까지 거센 비바람이 뿌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9일 남해상부터 태풍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카눈의 예상 경로는 지난 2020년 발생한 태풍 하이선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당시 하이선이 강타한 제주와 부산, 울산은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2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카눈이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로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는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밤사이 호우특보가 발효된 강원 고성군을 비롯한 영동 북부 일대에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집과 도로 37곳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하루 최대 3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카눈은 주 중반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내륙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반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30도를 밑돌며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많게는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차츰 방향을 북쪽으로 틀겠고요. 수요일에는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해 목요일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내륙을 간통해 북한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올여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논란 속에 잼버리 조기 퇴영을 결정한 영국 참가단이 서울시가 제공한 투어 프로그램을 즐기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영국과 미국 참가단의 퇴영으로 어수선했던 잼버리 현장도 지원이 이어지면서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붕이 없는 2층 버스를 탄 대원들이 환호합니다. 잼버리를 조기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시가 제공한 야경 버스 관광을 즐겼습니다. 대원 155명은 어젯밤 9시 20분부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남산 전망대와 반포대교, 청계광장 등 서울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No,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for us coming from the United Kingdom is the sun and the weather. We're not used to it being quite so hot as this, but yeah, we're really enjoying it. It's really great. 앞서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함께 퇴소한 미국 참가단은 서울과 평택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 참가단이 퇴소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된 잼버리 현장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지원이 이어지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퇴소를 결정했던 싱가포르 참가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전 인재개발원 투숙 지원을 받으면서 잼버리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주최 측과 정부는 기존 냉방버스 130대에 이어 132대를 추가했고 위생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된 화장실 관리를 위해 9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At first, the food, the equipment, the toilets, etc., the environment is not good. I agree with that. But the improvement is going on very rapidly, and our environment is becoming well. 어제로 예정됐던 K-팝 콘서트는 안전을 위해 폐막식 날인 11일 새만금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42,000명이고 관중석의 88%의 지붕이 설치된 만큼 쾌적한 공연 환경이 될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성범죄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국인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한 건데요. 전북연맹은 성범죄에 대해 주최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소속 대원 80여 명을 퇴소시켰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경찰은 조사 결과 성범죄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인 스카우트 지도자가 여성 전용 샤워실에 들어간 건 지난 2일 오전 5시쯤. 스카우트 전북연맹 여자 지도자와 대원이 샤워실에 들어가 남자 인기척을 느꼈는데 확인해보니 남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간 사람인데 타월 한 장 갖고 있지 않았고요. 비누 한 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쪽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잡아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조사에 나섰는데 연맹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남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We have reviewed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victims to the Safe from Harm team, and our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no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보다 먼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 중이었고 총 3칸 중 가운데 칸은 비워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너무 더워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하지만 전북 스카우트 연맹은 조직위가 해당 남성을 격리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온라인에서는 여가부 장관이 성범죄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잼버리가 파행 위기에 처하자 내일까지 휴가인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도 여야 없이 일단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사가 끝난 뒤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또 대회 조기 퇴소 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유익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서울시장 등에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와 종교계 등의 도움으로 행사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는데 안도하면서도 초반 부실 운영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쟁을 벌이던 여야도 일단은 힘을 모아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 과정의 문제나 또는 준비 과정의 문제를 탓하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원만하게 이 잼버리 대회가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다만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 상임위 등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6년간 1000회 가까이 투입된 부분이 이렇게 행사를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원인 규명과 또 철저한 또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행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전국부 정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서울시 야간 시티 투어 버스를 좀 탔더라고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새만금을 떠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울 호텔에 머물고 있죠. 이들의 첫 단체 일정은 어젯밤에 서울시가 마련한 야간 시티 투어 버스였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영국 대원들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 또 N서울타워 등 서울 시내 야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 취재진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세이 김치 등 다양한 한국말을 하며 밝은 표정이었고 서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무료 시티 투어 버스를 준비한 서울시는 영국 대표단과 논의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에서 불미스러운 논란도 있었는데 이 야영장에서 이 성범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건은 지난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한국인 여성 대원들이 쓰는 샤워장에 들어갔다가 발각됐습니다.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남성은 여성 샤워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오해를 한 것이라며 어떠한 성폭력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전북 지역 스카우트는 반발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대회 조직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85명이 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의혹에 부실 대처했다는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일에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외부에 알려진 게 나흘이 지난 어제였죠. 그래서 주최 측이 진상조사를 초기에 좀 벌여서 신속하게 밝혔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항의하는 전북연맹 관계자와 대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이번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 이 K-팝 콘서트였는데 이 일정이 연기가 됐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K-팝 콘서트는 계획대로라면 어제 일요일이죠.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팝 콘서트는 11일 금요일로 연기됐고 장소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온열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서 날짜와 장소를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극한 폭염이 공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전례에 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은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네, K-팝 콘서트는 이번 잼버리 행사의 꽃으로 꼽히는데요.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K-팝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갑작스레 이렇게 일정이 바뀐 만큼 콘서트 출연진 가수들은 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행사 우리나라가 개최한 정말 세계적인 행사였는데 너무 다양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 대책, 위생, 청결 문제까지 너무 많았는데 이 관리 주체는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네, 이번 잼버리가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으면서 그럼 대체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그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세 개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폭염이나 공포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이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은 부처의 장관이 아닌 김관영 전북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 잼버리는 158개 나라 4만 3천 명이 모이는 정말 대형 국제 행사죠. 그래서 2017년에 잼버리를 유치 성공한 이후에 중앙정부 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설정을 했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아무런 좀 논란 없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치료 중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고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 사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60대 여성은 피의자 최모 씨가 몰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도를 걷던 도중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다른 4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여성 한 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이르면 오늘 오후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사시미 칼,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같은 키워드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 54명이 검거됐습니다. 대부분 장난이었다, 관심을 끌고 싶어 그랬다, 술을 마시고 썼다 등의 진술이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심지어 현역 군인도 있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유행에 참여해보겠다. 에버랜드에서 오후 3시부터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제 오전 SNS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입니다. 100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적발한 작성자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8월 30일 중학교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을 쓴 작성자도 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부산에선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도 자신의 SNS에 서면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습니다. 글을 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해군 일병 신분의 남성을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어제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작성자는 54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등하다 이런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용감한 또는 뭐 영웅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인정받고 싶고 좀 과시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글이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앞서 보신 살인 예고글에 시민들은 지금이 장난삼아 글을 올릴 때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인 예고글을 올린다면 장난으로 올린 글 하나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에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종류의 글은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은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죄뿐 아니라 살인 예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고글들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열거된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중협박죄 등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출된 가스 같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다 뒤엉키면서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소동은 아이돌 가수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팬들이 일제히 고성을 지르자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며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세계 장애인 대회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8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닷새간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장애인과 관련한 기조연설과 회의,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열립니다. 프로축구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 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로부터 현금과 고급 시계 등 총 2,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넘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독감 환자마저 평년보다 3배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지 7개월. 하지만 병원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데 이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5주 연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엔 하루 평균 6만 명, 최대 7만 6천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감 의심 환자도 외래 환자 1,000명당 15명으로 평년 여름철 유행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이번 달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격리 의무 해제와 여름철 환기 부족 등으로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나타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지난 5일까지 모두 92명이 코로나에 신규 감염된 상황. 방역당국은 오늘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일상 회복 로드맵 조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틀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를 전달한 일시와 장소,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를 시작으로 막바지에 이른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혐의 사실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황운하 의원은 일상적인 정치활동 모임 참석자를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몰고 가는 건 악랄한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불법 자금을 모금한 정황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입주민들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이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발주한 경기도 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위에 검정 철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량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154개에서 모두 철근이 빠진 걸로 조사되면서 이렇게 철근 기둥을 추가하는 보강공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강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직접 고른 업체를 통해 안전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싶더라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좀 불안했고. 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15곳 중 10곳은 이 같은 임대 아파트인데 이들 임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아직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대책을 마련했지만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내용부터 나오면서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보상안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는데 모두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선택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LH는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들이 많아 의견 취합이 쉽지 않은 만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21대 국회, 이제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역대 가장 많은 2만 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지방하천 조종천입니다. 북한강과 합쳐지는 부근에서 북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폭우 때 청평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이유입니다. 청평발전소 수문을 열면은 이 물이 수압 때문에 내려가지는 못해요. 제방이 넘쳐가지고 여기 청평시장 안에 그러다가 물이 들어가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 영향 구간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이 2021년 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안 소위 후 처리는 미뤄졌고 지난달 경북 지역 수해 등 비슷한 피해가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이곳 조종천과 같은 배수 영향 구간 정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단 이틀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을 뭉갠 셈입니다. 헌법과 어긋난다는 결정이 난 법률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건 위헌 법률 22건과 헌법 불합치 법률 20건 등 모두 4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건은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5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야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내년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지난해 말 한 번의 심사가 진행된 뒤 여야 논의는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수사관서는 더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이 만일에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한 달 3번 이상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최 횟수는 0.68회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었던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룹에서 처음 솔로 가수로서 K스포돔에 입성한 슈가. 지난 4일부터 6일 슈가의 어거스트 디투어 디데이 더 파이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6월에 열렸던 디데이 서울 콘서트를 재현한 앙코르 공연으로 올해 4월부터 세계 10개 도시에서 열린 월드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였는데요. 슈가는 마지막인 만큼 오늘 끝날 때까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즐기자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흘간 3만 8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 특히 마지막 날인 어젠 RM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군복무 중인 멤버 진과 제이홉도 콘서트를 찾아 의리를 자랑했다네요. 일본 피겨스케이팅 슈퍼스타 한유 유즈르가 팬들에게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유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1분에 자신의 SNS에 혼인신고를 했다며 결혼 사실을 알렸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 국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유의 열애설이 나온 적이 없어 일본에서도 깜짝 발표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현지 매체들은 한유가 오후 11시 11분에 결혼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최고의 숫자인 1이 4번 겹치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한 한유는 은퇴 후 프로 선수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화력이 좋기로 유명한 견종 골든 리트리버가 미국에서 자전거 도둑과 교감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둑이 차고에 침입해 자전거를 훔쳐 끌고 나가려는데 골든 리트리버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 도둑을 반깁니다. 리트리버의 귀여움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걸까요? 도둑은 약 1분 가까이나 배를 쓰다듬고 놀면서 다정하게 말을 걸기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내 도둑은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사라졌고 리트리버는 도둑을 따라 달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제보를 얻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총 시범 사격을 하며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북한에선 아직도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인 김일성을 떠올리게 하면서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재우 기자입니다. 흰색 인민복 차림에 빵모자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목표물을 조준하며 소총을 쏩니다. 그런데 소총을 점검하고 있는 김 위원장 뒤로 걸린 액자 하나에 이와 유사한 모습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48년 북한 자체제작 기관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소총 시험 발사는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른바 김일성 따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 김일성이 생전 자주 착용했던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참석하기도 했고 지난해 10월 군 훈련 지도를 비롯해 현장 시찰 중 여러 차례 밀짚 모자를 착용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하기로 체제 정통성을 부각시키며 북한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백두혈통의 정통성,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동정심에 의해서 체제 결속이 그게 다른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가 이번 달 말에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대표적인 농경국가 태국, 그 역사를 함께해온 건 여전히 농사일의 한창인 물소들인데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사람 대신 이 물소들이 한바탕 힘자랑을 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한 쌍의 물소들. 그 뒤를 쫓는 남성들, 한바탕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데요. 60여 마리의 물소들이 짜릿한 한판 승부를 펼치는 이곳은 200m 길이의 논바닥입니다. 벼농사가 본격 시작되는 모내기 시즌에 태국 촌부리에서 매년 열리는 물소 경주 현장. 1800년대부터 농사일을 도와온 물소들 여전히 기계 대신 고생 중인데요. 그 역사를 되새기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편 올해는 우기에도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 가뭄이 우려된다는데요. 물소들의 고된 활약 끝에 보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동물 흉내를 내는 현장입니다. 이른바 스태그 콜링, 숫사슴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이색적인 경연이 있었는데요. 생각외로 엄격 근엄 진지해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영상 보시죠. 페도라를 쓴 남성들이 파이프를 들고 돌아가며 마이크 앞에 섭니다.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 울부짖는 짐승 소리 같기도 한데요. 뭐라는 걸까요? 올해로 7회째 라트비아에서 열린 숫사슴 울음소리 흉내내기 대회입니다. 젊은 사슴, 탐색 중인 사슴, 전투에서 승리한 사슴 등 경쟁 부문도 다양한데요. 전통적인 사냥꾼 복장을 준수해야 하고 상호 간 대화도 금지되는 만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공정하게 그지없는 블라인드 심사 끝에 탄생한 우승자는 향후 유럽 챔피언십 무대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네요. 지구촌 곳곳에 수마가 핥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최악의 홍수가 유럽을 덮쳤는데요. 사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슬로베니아. 멀쩡하던 집들도 종잇더미 마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집 주위로 범람한 하천이 급물살을 이룹니다. 여기저기 나무들도 힘없이 쓰러져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엄청난 폭우가 몰아닥친 슬로베니아 일대. 곳곳에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근처의 제방은 속절없이 터져버렸고 넘쳐흐른 강물이 집을 종잇장처럼 찢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들,
모든 건 자연을 소중히 하지 않은 대가라며 집주인은 달관한 듯 말합니다. 전례 없는 수해로 신음하는 지구촌. 정말 우리에게 자연이 보내는 경고일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장마 뒤에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224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4.9%, 한 달 전보다는 118.4%가 폭등했습니다. 장마와 폭염 때문에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 올 겨울 김장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자는 신사임당으로 불리는 현금 5만 원권이 최근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환수액은 약 7조 8천억 원으로 환수율은 77.8%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5만 원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9년의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윤 회장은 최근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에 바톤을 넘길 때가 됐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금융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심층평가와 투표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9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기계 결함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객차 여러 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구조 요원들이 열차 위에 올라타 남아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지 시간 6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 출발한 여객 열차가 같은 주 나와부샤에서 탈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7량짜리 객차에는 1000명 넘게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 10량이 선로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당시 열차가 시속 45km의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जो वहाँ तहकीक है कि असल में क्या वजह बनी कि इस तरह का वाक़या पेश आया, उसके ऊपर भी उन्होंने तफसीली गुफ्तगू की और तहकीक का आगाज़ कर दिया है और उन्होंने कहा है कि मैं उसको पब्लिक करूँगा कि इसकी क्या वजह है। 파키스탄에선 연 8천만 명 넘게 열차를 이용하지만 낙후된 철도 인프라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국인 지휘자 윤한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대강당에서 이 대회 우승자로 윤한결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윤한결의 지휘는 카리스마 있고 마음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상 진로대로라면 차츰 방향을 북쪽으로 틀겠고 수요일에는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오전쯤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내륙을 관통해 북한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많게는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으면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반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30도를 밑돌며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수시로 물과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열 반사에 유리한 밝은 색깔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사량이 많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늘이 있는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바깥 활동 시 얼굴이 붉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이때는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